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평범하게 아이 키우며 사는 엄마입니다. 이런 글을 제가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누군가의 사연을 들을 때는 설마 저 정도까지는 아니겠지 했는데 막상 제 일이 되고 나니까 머리가 하얘지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처음엔 진짜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유치원 선생님과 연락할 수도 있죠. 아이 관련해서 상담할 수도 있고 준비물이나 행사 일정 때문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요, 그게 아이 상담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제 결혼 생활이 조용히 금 가고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평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아이는 거실에서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샤워하러 들어갔습니다. 남편 휴대폰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원래 남편 휴대폰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 프라이버시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지만 굳이 열어본 적 없었어요. 사실 저는 그게 신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휴대폰 화면에 카톡 알림이 하나 떴어요. 오늘 많이 힘들어 보이시던데 푹 쉬세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처음엔 회사 사람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다은쌤, 우리 아이 유치원 담임 선생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괜히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그냥 업무적인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한 줄이 너무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어 보이시던데. 이게 정말 유치원 선생님이 학부모에게 보낼 말인가요? 아니면 내가 예민한 건가요? 샤워기 물소리가 들리는 동안 저는 휴대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리더라고요. 이걸 열어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열어보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고, 안 보면 평생 찝찝할 것 같고, 결국 저는 카톡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보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됐어요. 선생님, 오늘 힘들어 보이시던데 기운 내세요. 주말엔 뭐 하세요? 오늘 머리 묶으신 거 잘 어울리셨어요. 애들 다 보내고 나면 허전하시겠네요. 히읗히읗. 처음엔 제가 남편 메시지를 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선생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머, 그런 것까지 보셨어요? 히읗히읗. 센스 있으시네요. 주말은 아직 계획 없어요. 아버님도 오늘 웃는 모습 좋으셨어요. 하트 이모티콘. 웃는 이모티콘. 괜히 설레게 만드는 말투. 아이 이야기보다 사적인 말이 더 많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훔쳐보는 것처럼 숨이 막혔어요. 그런데 더 끔찍한 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대화는 며칠치가 아니었습니다. 최소 몇 주 아니 어쩌면 몇 달은 된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침마다 아이 도시락 챙기고, 저녁마다 밥 차리고, 남편 피곤할까봐 말수 줄이고, 주말엔 가족끼리 시간 보내려고 애썼는데, 그 사람은 그 시간에 우리 아이 유치원 선생님과 밤마다 카톡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화가 났던 건 대화가 아주 교묘했다는 점이에요. 누가 봐도 명백한 외도라고 단정 짓기엔 애매해요. 그런데 아내가 보기엔 너무 명백하게 선을 넘고 있는 관계. 딱 그 정도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밥은 드셨어요? 오늘 비 오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아버님이 응원해 주셔서 힘나요. 저도요, 선생님 웃는 거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게 정말 정상인가요? 유치원 업무상 연락이라면 아이 상태, 준비물, 일정, 상담 내용 정도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주말 밤 11시에 주말에 뭐 하세요? 아직 안 주무셨어요?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하죠. 저는 그날 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고 나왔을 때도 아무 일 없는 척 저녁상을 치우고 아이 재우고 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작 아무렇지 않은 건 남편이더라고요. 오늘 애 유치원에서 뭐 했대? 내일 비 온다던데 우산 챙겨야겠네. 평소처럼 말하는데 저는 그 목소리 하나하나가 소름 끼쳤습니다. 도대체 사람은 어디까지 아무렇지 않은 척할 수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옆에서 자는 남편 숨소리를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질문했어요. 내가 오해하는 걸까? 정말 별일 아닌 걸 내가 크게 보는 걸까? 아니면 이미 이 사람 마음이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걸까?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더 무서운 건 그 상대가 아이 유치원 선생님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모르는 여자도 아니고 회사 동료도 아니고 우리 아이를 매일 보는 사람. 내가 아침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하던 사람. 아이 손을 잡고 웃어주던 사람. 그 사람과 내 남편이 뒤에서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는 사실은 배신감을 넘어서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일부러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데 선생님 얼굴을 보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말 아무렇지 않게 웃으시더라고요. 어머니, 어제가 그림 너무 잘 그렸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 말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으로 나를 보고 웃고 있을까? 내 남편이랑 주고받은 카톡을 떠올리면서도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제가 너무 예민한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아이를 맡기는 기관의 선생님이라면 학부모와 사적으로 감정 섞인 대화를 나누는 건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날 이후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휴대폰만 보면 신경 쓰이고 카톡 알림 소리만 나도 심장이 내려앉고 유치원 하원 시간만 되면 속이 울렁거렸어요. 아이한테는 티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 잘못도 아닌데 어른들 문제로 괜히 상처 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화를 내고 싶어도 못 내고 당장 따지고 싶어도 못 따지고 겉으론 아무 일 없는 엄마처럼 웃고 있으려니까 속이 문드러지더라고요. 며칠을 참고 지켜보다가 결국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다은쌤이랑 개인적으로 연락해? 남편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정말 아주 잠깐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곧바로 아무렇지 않은 척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아이 유치원 때문에 연락할 수도 있지.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아이 상담이 아니라 주말에 뭐 하냐고 묻고 힘내라고 하고 하트 이모티콘 보내는 그 연락 말이야. 그 순간 남편 얼굴이 싹 변했습니다. 화부터 내더군요. 남의 휴대폰을 왜 봐? 당신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그 정도도 이해 못해?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묻는 건 그 관계의 선이 어디까지냐는 건데 남편은 끝까지 휴대폰 본 제 행동만 문제 삼았어요. 그래서 말했죠. 내가 휴대폰 본 게 잘한 건 아니야. 근데 당신이 떳떳했으면 내가 뭘 봐도 설명이 됐겠지. 그런데 왜 제일 먼저 화를 내? 남편은 한참 말이 없더니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가볍게 말 주고받은 거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선생님이 힘들어 보여서 몇 번 말 건넨 게 다야. 그 몇 번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이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당신은 유치원 선생님이랑 왜 그렇게 다정한 말을 해? 아이 아빠로서 할 수 있는 말과 남자로서 하는 말은 다르잖아. 남편은 끝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날 크게 싸웠어요. 근데 더 서러운 건 남편이 미안해하기보다 억울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하다. 세상이 다 그렇게 빡빡하진 않다. 요즘은 원래 편하게 소통한다. 편하게 소통한다고요? 그럼 제가 모르는 여자한테
오늘 힘들어 보이시던데 기운 내세요. 주말에 뭐 하세요? 이렇게 보내도 되는 건가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계속 흔들렸습니다. 하나는 선생님께 직접 따지고 싶은 마음, 또 하나는 유치원에 민원을 넣고 싶은 마음. 근데 그때마다 제 발목을 잡은 건 다름 아닌 창피함이었어요. 다른 엄마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 쟤네 아빠가 담임쌤이랑 이런 소문 나면 어떡하지? 아이 귀에라도 들어가면 어떡하지? 저는 화가 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특히 엄마들 사이에서는 이런 일이 순식간에 퍼지잖아요. 한 번 말 나오기 시작하면 진실보다 자극적인 말만 남고 결국 상처는 아이가 다 받게 될까봐 무서웠어요. 그렇다고 모른 척 살 수도 없었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건 이 일이 단순히 남편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아이를 맡기는 공간, 매일 얼굴 봐야 하는 선생님,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일상 전체가 얽혀 있으니까요. 제가 밤새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첫째, 선생님과 직접 감정적으로 희지 않는다. 둘째, 남편에게 관계 정리를 분명하게 요구한다. 셋째, 유치원에는 아이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사실 확인을 한다. 저는 선생님을 따로 불러 따지지 않았어요. 솔직히 따지고 싶었죠. 왜 그런 선을 넘는 대화를 했냐고. 학부모에게 왜 하트를 보냈냐고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가면 제가 불리해질 것 같았습니다. 괜히 오해다, 예민한 학부모다로 몰릴 수도 있으니까요. 대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그 카톡 끝내. 아이 관련 연락은 유치원 공식 채널로만 하고 개인적인 대화는 절대 하지 마. 남편은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예전처럼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 번 선이 흐려진 사람은 다음에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유치원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상담 요청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학부모와 교사의 사적 연락 범위에 대한 운영 기준이 있는지, 공식 연락 채널 외 개인 카톡 사용이 적절한지, 그런 식으로요. 사실 그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내가 진상 학부모처럼 보일까봐, 괜히 아이만 불편해질까봐. 하지만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내가 예민한 건가? 라는 자기 의심이라는 걸요. 아니요. 제가 예민한 게 아니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배려를 가장한 사적 감정 교류를 지속하고 그 상대가 내 아이 선생님이라면 누구라도 무너집니다. 이건 단순한 질투가 아니에요. 신뢰의 문제고 경계의 문제고 무엇보다 가정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남편은 아직도 실수였다, 별뜻 없었다, 당신이 너무 키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결혼을 무너뜨리는 건 꼭 큰 사건만이 아니라는 걸요. 호텔을 간 것도 아니고, 손을 잡은 것도 아니고, 당장 눈에 보이는 외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마음은 충분히 배신당합니다. 주말 밤, 아내 몰래 다른 여자에게 보내는 다정한 말 한마디. 그게 상대에게는 위로일지 몰라도 아내에게는 칼이 됩니다. 더구나 그 상대가 내가 믿고 아이를 맡긴 선생님이라면요. 저는 아직도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선생님을 어디까지 문제 삼아야 할지, 유치원을 계속 보내야 할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이 일을 덮어두고 제가 또 참기만 하면 가장 먼저 망가지는 사람은 저라는 것. 저는 더 이상 창피해서 아이 때문에 별일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말로 제 상처를 축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혼은 한 사람만의 인내로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뢰는 둘이 같이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배우자가 지켜야 할 선이 있고 아이를 돌보는 교사가 지켜야 할 선도 있습니다. 그 선이 흐려졌다면 누군가는 분명하게 말해야 해요. 이건 아니다라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저처럼 내가 예민한 걸까?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는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유난인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불쾌하고 당연히 상처받을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직감이 이미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그날 남편 휴대폰을 우연히 보기 전까지 우리 집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정말 별것 아닌 카톡 몇 줄 같아 보여도 그 안에는 사람을 배신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한 여자를 끝없이 초라하게 만드는 힘이 숨어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압니다. 문제는 그 선생님만도 남편만도 아닙니다. 제 감정을 하찮게 여기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넘기려 했던 그 모든 태도가 문제였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걸 더는 괜찮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